오는 11월 30일부터 2025년 3월 3일까지 또 한 번 대형 전시가 찾아오는데요. 바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전하는 특별 전시, 오스트리아 비엔나 레오폴드 미술관이 함께한 비엔나 1900년 꿈꾸는 예술가들 클림트부터 에곤 실레까지 전입니다. 저번 주에 오픈한 얼리버드 티켓은 반나절 만에 수량이 완판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매니아층이 두터운 클림트와 에곤 실레의 원화가 오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번 전시에 오는 주요 작품 미리 보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오스트리아 수도는 영어식으로 비엔나라고 말하는 게 우리에게 더 익숙할지도 모르겠는데요. 빈이라고도 하죠. 멋진 궁전과 수많은 미술관, 박물관이 있는 예술도시입니다. 예전 저의 영상에도 소개시켜드렸던 루드비 미술관 무목도 아주 유명한 미술관이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전시 제목은 왜 비엔나 1900일까요? 우선 세기말 비엔나 같구나 라는 말이 고유 명사처럼 쓰일 만큼 1900년대 전후는 비엔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을 이끌었던 합스부르크 왕가가 시민 세력에 흔들리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인데요. 600년간 유럽을 호령한 합스부르크 왕가의 중심지이자 아주 화려한 도시였던 비엔나는 점점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다른 열강에 밀려 멸망을 앞둔 진은해였습니다. 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속으로 썩어 들어가고 상류층은 겉으로만 고상해 보일 뿐 사치와 쾌락에만 몰두했습니다. 이렇게 불안함을 감지한 시민들은 흥청망청 놀고 성적 욕망만 추구하였고 점점 거리에는 노숙자가 생기고 성매매 여성이 생기고 질병과 가난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시기였다고 합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1897년 구스타프 클림트는 전통에서 분리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예술을 지향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예술사조가 제체시온, 빈 분리파라고 불리는데요. 당시로서는 새로운 미술에 대한 시도였습니다. 일상으로 예술의 지평을 넓히고 모든 분야를 어우르며 총체 예술을 중시했는데요. 제가 만든 타임라인에서 보시면 이쯤 되겠네요. 다른 유럽은 아주 예쁜 인상주의가 유행하고 있었어요. 먼저 이번에 전시될 클림트 작품을 보겠습니다. 클림트는 1862년 가난한 귀금속 쇠공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던 클림트는 정통미술 학교 대신에 상업적인 예술을 가르치는 응용미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아름답고 장식적이고 야릇한 분위기마저 풍기는 클림트의 작품은 당시 상류층 취향에 딱 맞아 떨어지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거는 이번에 전시되는 작품인데요. 클림트가 키스와 함께 말년에 가장 공을 들인 작품 죽음과 삶입니다. 클림트는 큰 성공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에 완전히 만족하지 않고 여러 차례 재작업을 했다고 하는데요. 왼쪽에는 검은 십자가를 들고 있는 죽음을 보여주고요. 오른쪽에는 사랑스러운 부부, 아기를 품고 있는 어머니, 늙은 여성이 포함된 화려하고 풍성한 장식의 타원형으로 인생의 단계가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모든 사람들은 눈을 감고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에 이 소녀는 공포로 눈을 크게 뜨고 겁을 먹고 있는 듯한 포즈가 독특합니다. 이 작품은 마치 사진처럼 보이는데요. 구스타프 클림트가 사진의 특징을 놀라울 정도로 정밀하게 모방한 작품입니다. 드레스의 사실적인 표현과 그림의 구도가 당시 사진 스튜디오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러한 클림트의 초기 작품 초상화가 점점 발전을 해서 후기에 멋진 여성 초상화를 남길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 그림은 클림트가 여름에 애터시에 머물렀을 때 호수를 보고 그린 그림입니다. 거의 모든 면이 수면이 그려진 구도로 짧은 터치에 회색과 녹색 물결만 흐르고 있습니다. 클림트의 초기 작품들은 많이 장식적이지 않고 이 그림은 인상주의 느낌도 많이 드는 것 같네요. 비엔나 미술하면 가장 유명한 사람이 또 에곤 실레이죠. 클림트와 실레는 스승과 제자 관계였습니다. 에곤 실레의 어린 시절은 아버지의 매독과 정신병, 엄마와 누나의 죽음, 우울하고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예민한 기질로 태어난 에곤 실레는 당연히 평범하게 자라긴 힘들었겠죠.
그러나 미술에만큼은 제대로 배우지 않았어도 천재적인 재능을 타고났는데요. 덕분에 실레는 16살 때 성인도 입학하기 힘든 비엔나 미술 아카데미에 최연소로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흥미로운 사실은 실레가 빈 미술 아카데미에 입학한 1906년 무렵에 히틀러도 이 학교에 응시를 했다가 떨어졌다고 하네요. 평소 클림트를 동경하던 에곤 실레가 운명이 바뀐 날이 있었는데요. 클림트를 찾아간 에곤 실레가 자신의 그림을 내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기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에곤 실레라고 합니다. 평소 선생님을 대단히 존경하고 있습니다. 실례인 건 알지만 선생님의 드로잉을 제 드로잉과 좀 교환할 수 있을까요? 물론 제 드로잉 여러 점에 선생님 드로잉 한 점을 교환하자는 얘기입니다. 불편하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클림트는 조금 당황했지만 찬찬히 소년의 그림을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감했습니다. 천재구나. 클림트는 씩 웃으며 실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왜 나랑 작품을 교환하자는 건가요? 자네 드로잉이 훨씬 훌륭한데. 작품을 몇 장 교환합시다. 그리고 내가 자네 그림을 더 살게요. 클림트는 교환은 물론 실레의 그림을 돈을 주고 샀다고 하네요. 정말 성숙한 대가의 인품이 느껴지죠? 그때부터 클림트와 에곤 실레는 사이좋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작품 활동을 했다고 하네요. 에곤 실레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감한 포즈를 취하거나 성기를 강조한 표현이 보이는 적나라한 누드를 많이 그렸는데요. 이러한 누드는 당시 관객들을 불편하게 했고 이런 그림 때문에 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괜히 민망해지는 그림인데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더욱 심했겠죠. 이렇게 파격적인 누드를 그리는 이유는 뭘까요? 아까 설명해드린 당시 시대 상황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에곤 실레의 심리 상태 그리고 당시 주류였던 아카데미에서 예술이라고 여겨지진 않았던 평범한 사람들의 누드를 그림으로써 저항을 하고 싶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초적인 인간 그 자체에 관심이 많았다고 하네요. 이 그림은 이번 전시 메인 작품이기도 하죠. 실레는 자신의 얼굴, 몸, 개성을 다른 어떤 예술가보다도 집중적으로 탐구했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의 위기와 개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비엔나 모더니즘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균형 잡힌 구도와 검은색 옷과 꽈리 열매의 대담한 빨간색의 대조, 실레의 포즈와 시선은 강한 인상을 줍니다. 작가는 자신을 연약하고도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표현했습니다. 인체 해부 드로잉 같은 실레의 자화상의 초점은 관능적인 포즈가 아니라 근육과 뼈, 튀어나온 무릎, 신체 그 자체입니다. 얇게 도포된 흰색 배경에서 실레는 가장 취약한 표정으로 공중에 떠 있습니다. 노란색과 녹색의 신체는 눈, 젖꼭지, 배꼽, 생식기를 빨간색으로 표시해 더 대비시킵니다. 이러한 수많은 자화상은 에로스와 타나토스를 중심으로 인간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성찰이 됩니다. 실레는 캔버스를 인간을 거짓없이 다 드러내는 해부대라고 생각한 거 아닐까요? 실레는 모자 모티브를 반복적으로 탐구하여 죽은 어머니에 대한 회화 작품을 많이 남겼는데요. 작은 이 그림은 성모 마리아와 예수 그림과 비슷한 구도를 취합니다. 어머니는 시선을 낮추고 아이를 향해 돌아섰지만 아이는 밝고 활짝 뜬 눈으로 그림 밖의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실레의 아내로 추정되는데요. 천 조각으로 부분적으로만 덮고 있는 여성의 누드입니다. 구도는 탑 뷰에서 내려다본 구도이며 여성의 활짝 펼쳐진 다리 자세와 머리 뒤로 접힌 팔은 반으로 대칭이 됩니다. 황금빛 노란색의 배경이나 흰색의 물결치는 천은 어떠한 스토리도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반대로 성욕에 대한 초점은 신체 중앙을 살짝 덮어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두 자녀를 둔 어머니를 묘사한 작품인데요. 얼굴과 발을 제외한 어머니의 몸은 녹색 천으로 완전히 가려져 있고 역시나 단색 배경은 어떠한 스토리도 없이 불안정한 상태로 보여지게 됩니다. 또한 해골 같은 모습은 어머니의 부재와 죽음에 대한 근본적인 표현을 반영합니다. 이번 전시에는 클림트와 에곤 실레뿐만 아니라 당대 비엔나에서 활동한 천재 예술가들, 다른 작가들의 작품도 많이 온다고 하는데요.
코코슈카, 브롱시아 콜러피넬, 리처드 게르스트, 또 공예 디자인 분야에서 만능으로 활약한 콜로만 모제, 요제프 호프만 등 다양한 볼거리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번 전시는 1900년대 무렵의 빈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화려한 전시인데요. 정말 빨리 가서 보고 싶네요. 전시는 내년 3월까지이니까 꼭 놓치지 말고 가보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